왜 나만 힘들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서 치워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지인과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웃으면서 대화했고 다툰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가운데에 콕 박혀있는 느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밤에 누웠는데 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플레이하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버린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선한 마음과 배려심을 먹잇감 삼아 야금야금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심리적 약탈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요. 40대, 50대가 되면 이상하게 이런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가,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사회에서는 오래된 지인이 얽혀 있어서 쉽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자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까지 들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세포처럼 소리 없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3가지를 날카롭게 해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실전 기술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며 밤잠 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그들의 정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설 속 흡혈귀처럼 피 대신 여러분의 기운과 자신감, 삶의 의욕을 통째로 빨아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딱 봐서는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고 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해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예요.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 가면을 쓴 교활한 조종자. 첫 번째는 가면을 쓴 조종자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정교합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잘해줘요. 여러분이 힘든 얘기를 꺼내면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들어주고 정말 힘드셨겠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진심인 것처럼 건네죠.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슬금슬금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진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도와주죠.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3번, 점점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당신 편에서 챙겨줬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나? 이 정도도 못해주는 내가 나쁜 건가? 하면서 결국 또 꺾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의심스럽도록 만드는 심리적 전술이에요. 40에서 50대 사이에서는 이게 더 교묘하게 작동해요.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신뢰를 발판 삼아 더 깊이 파고들거든요.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대화 후에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거절했을 때 상대가 서운해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나요? 그 사람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나요? 만나고 오면 왠지 지치고 축 처지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경계 모드를 켜셔야 합니다. 유형 2 내로남불식 비난자. 2번째는 내로남불 비난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유형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자기가 약속에 늦으면 교통 탓, 날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마치 중대한 결격 사유인 것처럼 물고 늘어지죠. 직장에서, 모임에서, 가족관계에서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어요. 더 기막힌 건 이들이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이 여러분에게로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죄인이 되는 건 나예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억울하고 황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소리도 없고 한 번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매일 아주 조금씩 물이 바위를 조각하듯 서서히 여러분을 깎아냅니다. 이 유형이 즐겨 쓰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아냥입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 신기하네.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애매하죠. 이걸 소극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바늘로 매번 콕콕 찌르듯 큰 상처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상처를 반복해서 쌓아가는 전술이에요. 유형 3 감정의 쓰레기통. 세 번째이자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입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유형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직장 상사 얘기, 배우자 불만, 자식 걱정, 세상 탓. 여러분은 인간적인 배려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줘요. 1시간쯤 지나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미 절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도 요즘 좀 힘든 게 있어요 라고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이런데. 대화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다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이걸 감정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은 그냥 배경음악 정도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 힘들 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매번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감정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지쳐 멀어지려 하면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나 요즘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건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감정적 인질극이에요. 명심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3가지 실전 기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무례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는 건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소중한 내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에요. 더 현명하고 품위 있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 1 되돌려 던지기 질문법.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는 거예요. 하, 그렇군요 하고 자리를 모면하는 거죠. 이게 왜 실수냐면 상대방한테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계속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웃으며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정색할 필요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질문의 힘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요. 무례한 말을 던진다는 건 그 말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던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내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하면 그 공이 그대로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사과를 하고 악의적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책임 반환 기법이라고 해요. 단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비꼬거나 화난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 듯 아주 부드럽고 차분하게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술 2 마음속 관계 등급 조정.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당장 다 잘라낼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40, 50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직장 동료, 매달 봐야 하는 친척, 지역 모임에서 피할 수 없는 지인들. 이럴 때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속에 관계 등급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안쪽에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가볍게 잘 지내는 괜찮은 사람들. 그 바깥에는 조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피할 수 없지만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를 알아봤다면 그 사람을 가장 안쪽원에서 가장 바깥원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인사는 해요. 웃기도 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내죠.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 감정적인 속마음은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오직 필요한 이야기, 사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겁니다. 이걸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고 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는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식적인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솔직함과 진심은 그걸 소중히 다뤄줄 사람에게만 줘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다 열어주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예요. 기술 3 죄책감 분리하기. 마지막 기술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바로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배려심 깊고 책임감 강한 40, 50대가 에너지 뱀파이어한테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책감 때문이에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저 사람도 나름 힘든 사정이 있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들 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여러분이 더 잘해준다고 바뀌지 않아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성격과 패턴은 타인의 친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자기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는 한정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무한 리필이 아니에요.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쓰는 건 친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절벽 끝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안전한 땅으로 끌어올리는 구출 작전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자격이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실전 상황별 대응 멘트.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멘트를 드릴게요. 상대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이 칭찬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요? 자꾸 부탁을 강요할 때는 이렇게요. 이번엔 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거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심으려 할 때는 이렇게요. 그게 당신의 감정인 건 알겠는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불평만 늘어놓을 때는 이렇게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저도 오늘은 여유가 별로 없어서 깊은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멘트들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화내지 않아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차분하고 명확하게 나의 선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면을 쓴 조종자, 내로남불 비난자, 감정의 쓰레기통.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도 3가지예요. 되돌려 던지기 질문법, 마음속 관계 등급 조정, 죄책감 분리하기. 오늘 당장 연락처를 지우고 절교를 선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꼭 되새겨주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야.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썩은 가지를 쳐내야 하듯 우리 삶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만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와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대신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따뜻한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주도적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